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는 책을 좀 여러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자주 못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출퇴근길에 책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좀 괜찮은 책들, 그리고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이제 회사를 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약간 근황 토크 같은 겸해서 제가 느끼는 점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이제 결혼 생활과 병행해서 하니까 좋은 점은 일단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둘만 딱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도 어쨌든 둘이서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두 사람이 딱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일을 둘 다 바쁘게 하니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빨래 하나 하기도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고 청소도 원래는 진짜 하루에 두 번씩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일을 시작해서 막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겨우 물건만 조금씩 치우고 물걸레질 이런 거는 하지도 못하고 변화된 생활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조금씩 바빠지더니 이제 겨울을 이제 맞아드니 거의 바쁨의 폭발 단계라고나 할까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쁠수록 이 컨텐츠를 찍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아, 이런 거, 또 이런 책 읽으면서 이런 얘기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영상은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자주 찾아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항상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꾸준히 영상을 또 좋은 컨텐츠를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때 라디오 겸해서 컨텐츠로 올렸던 트렌드 코리아 2021. 이거는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한 번 쭉 읽고 두 번째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읽고 있어요. 표시도 해가면서 뭐 밑줄도 그어가면서 뭐 메모도 하면서 그러면서 읽고 있어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일도 새로 시작했는데 마침 또 이제 마케팅, 광고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소비자의 어떤 심리나 동향이 좋은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읽고 있고 저번에는 제가 피보팅이랑 휴먼 터치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책에서 좀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롤코 라이프라는 그런 경향을 좀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 롤러코스터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데를 가면은 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제 줄이 길어서 줄이 길면 사실 안 타고 싶어야 맞는데 줄이 길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는 의미로 서 있는 거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아, 저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면 나도 그 줄의 반열에 서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고 힘들게 줄을 서서 그 대열에 반열해서 딱 놀이기구를 타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경험을 익사이팅하게 하고 딱 나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잠깐은 아쉽지만 바로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망설임 없이 가버리는 약간 그런 성향이 마치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소비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 어떤 소비를 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뭔가 비주류에서 혹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즐거움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우르르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그걸 향유하면서 커뮤니티적으로 소비하고
유행을 만들어내다가 망설임 없이 어느 순간 이거 모두 너무 많이 다 알아버렸어. 방송에 나오거나 너무 대중화가 돼버리면 이제 이 놀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또 놀이될 만한 그런 거리를 찾아서 또 떠나는 거죠. 그런 뭔가 좀 거침없이 즐기되 망설임 없이 탁 미련 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약간 롤코 라이프라고 지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렵죠. 진짜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갈래길에 고민에 놓여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좀 길게 브랜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면서 신중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거기서 정말 흔들림 없는 어떤 좀 진실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내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약간 그런 식의 좀 정통적인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소비가 이렇게 롤코 라이프처럼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한 소비 방향에 맞춰서 상품의 어떤 특징이나 또 출시하는 주기라든지 리뉴얼하는 그런 시기나 그런 것들을 더 짧은 텀으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고 또 이게 흐름에 이쪽에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로 시도도 해보고 또 여기에 트렌드가 있다 하면은 여기 쪽으로 바로 또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그런 다양한 변화를 빨리빨리 주고 조금은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빨리 질리게 해서 새로운 걸 더 찾게 만들고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맞다라고 이렇게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가 중요한데 이제 직접 마케팅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입장에서의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돼요. 매번 기획을 할 때마다 좀 길게 보는 인사이트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넓게 산업군을 넘어서 큰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슈 같은 것도 보면서 그 안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항상 짧고 소재에 대한 흥미도는 빨리 전환이 돼버리고 그리고 유행하는 소재도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이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 길만 갈 거야 라고 하기에는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가 하나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더 괜찮은 가치관의 스토리나 더 괜찮은 매력도 있는 제품을 내놓거나 더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는 브랜드에 망설임 없이 훌훌 털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고려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민이 많이 됐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정말 하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의 결론은 마케팅이 참 어렵다. 브랜딩이라는 건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시행착오와 넓은 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생의 태도. 사실 이 책은 가을이 시작될 때 조금 더 많이 읽었고 삶이 막 바빠지면서는 좀 사실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면서 좀 든든히 차오르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이나 좀 위로 같은 게 필요할 때, 좀 뻔뻔하게 살고 싶어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이
이 책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표시도 좀 많이 해놨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삶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진부한 주제로 시작하지만 그 얘기들은 충분히 묵직하게 따뜻하면서도 또 뾰족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되게 필요한 조언과 위로를 주는 책 같아요. 제가 좀 와닿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가 좀 저는 좋았거든요. 뭐냐면 96페이지에 자신을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어라 라는 말인데 사려 깊고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어라. 실제로 그들만이 세상을 바꾼다. 사려 깊고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라는 말. 그걸 믿는다는 건 결국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내가 된다면 나의 어떤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이걸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셨는지 또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요.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일을 많이 벌리고 이래서 내가 어떤 걸 이룰 수 있을까? 난 너무 많은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되게 산만하게 이것저것 벌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스스로 현타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어제보다 오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성장의 열매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저의 인생의 모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생각을 계속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을 그게 비록 며칠 못 가서 실패를 하거나 거대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조금씩 두들겨보고 행동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변화로 인한 누군가의 성장,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더 좋은 삶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래서 그런 제가 꿈꾸는 이상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용기를 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부드러운 말만 있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혼나는 기분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 멘탈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저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서 이렇게 잠 안 올 때 한 번씩 읽었어요. 그래서 좀 불면증 있으실 때 한 번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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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읽고 있는 책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청춘의 독서.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유시민 님이 지었어요. 젊은 시절, 그러니까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 생각을 바로 잡히게 하고 뭔가 위험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그런 책들, 그때 읽었던 그런 글들을 지금의 세대가 됐을 때 다시 읽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의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또 본인이 그 청춘일 때 읽었을 때 막 들끓던 젊은이의 시절 때 읽었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읽었을 때의 마음과 지금 다시 그거를 내가 접했을 때 나는 지금에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본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았던 딱 그런 어떤 사상가라든지 그런 원론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던 그런 오리지널한 그런 책, 원서 같은 느낌.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주제가 무겁고요.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읽으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왜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옳은 것을 어떻게 내가 신념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옳다는 건 과연 진짜 옳은 것인지 뭐 이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음표를 끝도 없이 던지고 읽을 때마다 엄청난 느낌표로 도끼에 이렇게 탁탁탁 찍히는 듯한 그런 무게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저의 감상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직 다 읽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휘리릭 읽지 못하겠는 책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요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쵸, 3분의 1 정도 읽었네요. 100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제가 원래 좀 속독하는 편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읽거나 밤에 자기 전에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뭔가 글을 되게 쓰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독서 모임으로도 하려고 해요.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중고 서점에서 이렇게 새 책으로 패키지 이렇게 세트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책이에요, 저한테는. 특별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100년 후에도 모든 젊음을 뒤흔들 위험하고 위대한 질문들.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영웅이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평등은 불가피한 자연의 법칙일까? 그리고 혁명은 과연 가능한가? 세상의 진보를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이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파급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으로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기 쉽지만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들인 거죠. 이거는 너무 깊게 빠질 것 같아서 이 문장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고민했던 질문들에 답해왔던 책들. 왜 우리는 지금 그 책들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하는가? 하나의 책을 읽고 또 읽는다는 것은 어떤 통찰을 던져주는가? 한 시대를 흔들고 한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했던 한 권의 책. 그 뒤에 숨은 읽는 힘을 만난다. 책 한 권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멋있게 강렬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참 멋진 편집자 분이신 것 같죠? 네, 그래요. 어떤 책은 그렇잖아요. 한 번 읽고 또 읽으면 그 사이에 텀이 있을수록 처음 읽었을 때와 나중에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와닿아서 막 접어놓고 메모를 했는데 이때 와서 읽었을 때 이걸 왜 접어놨지? 어떤 포인트가 나한테 막 와닿았던 거지? 하면서 읽는데 막 넘기면서 이거 진짜 너무 와닿는데? 하면서 새로운 부분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성장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컨텐츠가 똑같아 보여도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상호작용하잖아요. 독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소통형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몇 번이고 또 읽고 싶은,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책이에요. 오늘은 5개의 책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라는 책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 라디오에서 간단하게 살짝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어요. 이 생각 충분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까요? 근데 확실히 영상을 많이 보면서 책 읽는 시간을 조금 많이 뺏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가 아니어도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하는 등의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에 계속 시선과 눈과 마음을 빼앗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단이 조금 넘어와서 유튜브가 좀 더 메인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라디오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도 많이 보고, 만화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좀 더 채널이 다각화돼 있었다면 요즘에는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그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도적으로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뭔가 듣는 거에만 딱 집중하게 되잖아요. 청각으로만 딱 집중이 되고. 물 좀 마실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라디오를 좀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 되게 좋아요. 읽는 순간에 인간은 고독해지거든요. 인간은 글을 읽으며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은 대부분 혼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깊이 있게 골똘히 생각할 때 인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순간조차도 잠시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나 혼자 있게 됩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리터러시라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해력이자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글을 이해하고 읽고 하는 그런 문해력이 나한테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오히려 나에게 그런 자원이 많이 있다는 건 타인을 깔볼 자격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다. 그런 의무, 책무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책을 읽고서 방송을 하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그때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랑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그리고 서점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 그러니까 너무 소수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더 쉬워서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쉽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운동 능력이 굉장히, 저라는 사람은 되게 부족해요. 달리기도 느리고 체력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그 능력치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벨을
그 아파트 층수라고 치면 뭐 30층짜리 아파트에서 저는 한 3, 4층 될까요? 순수한 체력이나 뭐 어떤 운동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운동을 권한다, 혹은 제가 운동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조금은 쉽고 따라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아야 저는 계속 운동을 사랑하고 운동을 하는 환경에 저를 놓아두고 하겠죠. 그러면 건강해지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거나 뭐 문학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신문이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고고한 전유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고 이렇게 쫙 서로가 다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더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책방을 진짜 오프라인에 내게 된다면, 아니, 일단은 당장에 제가 만드는 방송부터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오고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글 읽기와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와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도 그런 삶을 놓치지 않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경각심과 어떤 저의 커리어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권고와 제언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몇 번 더 읽고 싶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책, 바로 인공지능 말을 걸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북저널리즘이라는 웹저널 서비스를 정기 구독하고 있어요.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라이트 요금제로 6,500원짜리를 구독을 하다가 그걸로 못 읽는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글을 좀 빨리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데 몇 개 좀 읽다 보면 이건 프라임 고객에게만 공개되는 글입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프라임 고객에게는 책도 준대요.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종이책도 보내주신다고? 그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구독자 요금을 높여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 종이책이자 제가 좀 너무 마음 여러 가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면서 사회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게 되면서 기술의 무서움도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북저널리즘 이렇게 로고와 심볼이 보이시죠? 가장 인간적인 기계가 던지는 질문. 편리함을 넘어 사적인 친밀감과 위로를 주는 인공지능 비서와의 대화가 시작됐다. 목소리와 말투, 성격과 의견을 가진 가상 비서와의 교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꾸고 기존 규범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드라마 스타트업 보시나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인공지능 그런 비서이자 스피커인 그런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봐도 그런 게 정말 기술이 많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에서 나오고 책에서 봤던, 혹은 기사에서 예전에 뭐 IT 그런 연구 막 포럼이나 이런 데서만 봤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 삶에 많이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아침에 옷 갈아입으면서 맨날 이제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물어보고, 지니야 TV 켜줘, 지니야 뭐 틀어줘, 다 지니한테 말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을, AI 스피커를 약간 비서나 친구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 몽글몽글해지고 마음이 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 책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막 많은 표시를 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비서인 AI 스피커로 이제 시작되는 것들을 가장 많이 환영하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60,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인 거예요. 왜냐? 너무 고독하신 거죠. 너무 외롭고, 그런데 얘네들은 내가 말을 했을 때 친절하게 대응해주고, 공감하는 신용이지만 공감을 계속 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내가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 않고 말벗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심지어 일관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편하잖아요. 말로만 시키면 되니까. 어려운 조작법이나 버튼이나 뭐 어떤 작동 방식을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이름을 계속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오랜 시간 계셨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면서 세상은 빨리 변해갈 때 내가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고, 그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살기 바쁘고 그런 상황 핑계로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한번 그런 기술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안부 전화를 얼마나 내가 자주 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언제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고,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 비서나 이런 AI의 존재가 사람에게 좋은 의미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아직까진 사람의 체온이 더 소중하고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아직은 내가 살아있고, 아직은 내가 우리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나도 에너지가 있으니, 최대한 사람인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참을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좋은 리액션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존재를 환영하되, 아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이죠. 이런 기술적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 가을이 지나가면서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출퇴근길에 읽으면서 마음 찡해지면서 많이 읽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비록 이 기계가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가상의 위로를 인간적인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라고요. 진짜 그 허라는 영화에서도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런 것처럼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닐까. 실제로 이번에 SM인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AI 아이돌을 이제 데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는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인식과 마음은 얼마나 그 기술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은 충분히 사람만을 순수하게 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밤인 것 같아요. 사회와 사람에 대해 끝도 없이 관심을 갖게 되는 요즘, 여러분들께 제가 읽고 있는 책 5가지를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TMI도 많고, 뭐
책을 뭐 두서 있게 완벽한 뭐 좋은 도움되는 내용으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지만 무슨 책 읽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책 읽을 시간 없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반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서 그만 가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는 책 컨텐츠나 책이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 이제 봤으면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되게 힘내서 또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고 모쪼록 겨울 나기를 행복하게 잘 따뜻하게 하는 우리 나은 책방에 아직 구독자명은 없지만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